도시에 자리한 대장간. 거친 쇠가 뜨거운 불을 만나 수많은 망치질을 거치며 단단해집니다. 컴퓨터 공학도였던 한준 씨는 50년 넘게 대장일을 해온 상준 씨를 찾아와 제자로 받아달라 졸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대장장이가 되겠다고 제 발로 찾아온 건 처음 있는 일. 하지만 스승처럼 솜씨 좋은 대장장이가 되는 길은 멀고 힘이 듭니다.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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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되지. 딱딱딱딱 해야 되는데 따닥 따닥 하면 안 되잖아. 야이 이렇게가 여기서 이렇게 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야지. 때려 계속. 대장님 호통 소리는 가르침이 되고 망치 소리는 경쾌한 음악 소리가 되는 것. 작은 대장간은 한준 씨의 일터이자 배움터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 왜 대장장이가 되려고 하는 걸까요?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은 참으로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들은 빌딩 숲 사이로 대부분 자취를 감췄죠. 분주하게 시작되는 도시의 아침. 31살의 청년 한준 씨도 출근하는 길입니다. 오전 7시 반, 가장 먼저 도착해 대장간의 문을 여는 막내.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평범한 젊은이는 1년 3개월 전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대장장이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 사이 몰라보게 달라진 건 몸입니다. 팔뚝에는 훈장처럼 커다란 근육이 자리를 잡았죠. 팔이 짝짝이에요. 그리고 이게 한쪽만 망치질을 하니까 팔이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요. 정말 오른팔만 굵어져 길이가 짧네요. 서울 한복판에 아직도 대장간이 있을까 싶었는데 내 걸린 물건들을 보니 그 옛날 대장간의 운치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나 홀로 출근해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는 한준 씨. 화덕 안쪽에 물에 갠 황토를 덧바릅니다. 그걸 왜 발라요? 이게 계속 하다 보면 깨지거든요. 저거 깨지면 이제 안에 쌓아놓은 벽돌도 상하니까 더 깨지기 전에 발라놓는 거예요. 화덕에 불을 피우는 일로 시작되는 대장간. 하루 2번 불을 붙이고 화덕을 관리하는 게 막내 대장장이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화덕의 열기가 퍼질 무렵 대장간 넘버 2 상남씨가 출근했습니다. 상남씨는 형과 함께 20년째 대장간을 운영하고 있죠. 장사하다 형편이 어려워진 마흔쯤 잠깐 형을 돕겠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여기서 환갑을 맞았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모터사이클을 타고 멋지게 등장한 이분. 솜씨 있는 대장장이로 소문난 유상준 대장입니다. 가장 늦게 출근해 분위기를 압도하는 카리스마.
51년 경력의 대장답습니다. 이게 뭐야? 모시떡인가? 근데 이게 웬 떡인가요? 이게 한준 씨 아침이에요? 네. 우리 여 한점이가 맨날 굶고 나와가지고 떡 사갖고 나오고. 상남씨는 대장간에서 엄마 같은 존재. 한준 씨를 아들처럼 살뜰히 챙겨줍니다. 조심해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거. 오늘 첫 작업은 칼 만들기. 이 재료는 강철이라 부르는 탄소강인데 회칼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단단해서 다루기 쉽지 않죠. 잘못 떨궈지면 큰일 나. 쇠가 무너져야 돼. 이거 쇠가 엄청 비쌌어요. 일반 쇠하고 틀려요, 완전히. 그래서 늘어나지도 않고 이런 게 잘 안 떨어져. 쇠가 단단해가지고 늘어나진 않아. 회칼용 강철은 가격도 비싸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부러지기 쉽다 보니 작업 내내 긴장이 감돕니다. 쇠 자체의 단단함과 유연성, 예리한 특성까지 응축되어 있는 칼. 예로부터 대장장이의 실력은 칼 만드는 솜씨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모양은 단순하지만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죠. 천하의 대장장이들이 만들었다는 복음이 전설로 남아있는 것도 어쩌면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한준 씨도 칼 만드는 장인이 되고 싶어 대장장이에 입문했습니다. 칼이 되게 모양은 심플하지만 기술도 있고 선이랄까? 예술적인 요소도 있는 것 같고 이거 많은 게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칼 그 간단한 물건. 그래서 저 칼을 잘 만드는 사람이 되자. 공장에서 찍어내는 칼이 대부분이지만 회칼은 아직도 수작업으로 만듭니다. 옛날에는 다 이게 손으로 깎았는데 지금은 뭘 웬간하면 안 깎으려고 그러지. 칼을. 예쁘잖아. 어? 그래. 요거 이거 밤처럼 생겼어, 이거. 일일이 손으로 다듬고 망치로 두드려서 완성되어가는 칼 한 자루. 어이구. 저런 칼날이 그만 부러지고 말았네. 나냐고 다 부르네. 보통 한 7, 80만 원씩 부르는 게 값이야. 선생님, 저 칼 부러져서 어떡해요? 못 쓰는 거지 뭐. 다시 만들어야지. 아깝지만 쿨하게 돌아섭니다. 잘 완성된 칼은 낡아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거 잘 가를 수 있어? 네가? 이거 네. 많이 가려야 돼 이거. 한준 씨에게 칼 가는 미션이 내려졌습니다. 보통의 식칼과는 달리 날이 얇은 회칼은 난이도가 높은 작업. 이거 안 가르니만 못해 이거. 알아? 너도 이렇게 보면 이게 날이 우퉁투퉁하면 안 돼. 이게 들었다 놨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날이 막 이게 가려면 한참 가야 되겠구만 또. 에이. 대장님은 허투루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본인 마음에 들 때까지 보고 또 보고 다시 만들어 최상의 물건을 완성해내죠. 물건에 고집이 있으신 분. 성에 안 차면 그 물건은 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본인 눈에 좋아야 손님한테도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일단 그런 면에서 철두철미하시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3살에 대장일을 시작해 50여 년을 이은 스승의 고집. 한준 씨는 기술 너머에 있는 깐깐한 장인의 정신을 담고 싶습니다. 주말 저녁 한준 씨가 집으로 향합니다. 치열한 경쟁 뚫고 대학에 진학하고 남들처럼 안정적인 직장을 준비하던 보통의 젊은이. 그는 어느 날 문득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장간에 취직했죠. 수많은 직업 중 왜 대장장 일을 하려는 걸까? 처음엔 부모님도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더 늦은 것 같은데요. 보통 이렇게 저녁 해 다지고 나서 오잖아요. 예. 그걸 지금 한번 처음에는 와가지고 손을 보잖아요. 먼저 손을 봤는데 손이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피아노 치는 손 같이 길고 가늘고 그다음에 아주 고운 잡티 없는 그런 손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커멓게 되어 왔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남다가운데 그게 시간이 갈수록 생각을 해보니까 아 저게 이제 굳은 살에 백이고 또 백이고 또 백이고 계속 그렇게 해야 뭔가가 이루어지겠구나. 이제 지금은 보면은 아 그러려니 커피도 지금은 아들의 굳은 살이 오히려 자랑스럽답니다. 걸음만 없을 거라고 걸음만. 이 일을 하고서부터 굉장히 밝아지고 말도 많아지고 행복해하는 게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궁금해집니다. 간밤에 봤던 강아지들이 한준 씨를 보고 반갑게 달려듭니다. 작은 애들은 이름이 어떻게 돼요? 얘가 명월이, 제가 폴라, 얘가 뭐였더라? 소니크. 한준 씨 부모님은 서울 근교에서 전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소한 농기구들이 종종 필요한데요. 한준 씨가 아버지를 위해 뭔가 챙겨온 모양입니다. 본인이 직접 만든 도구들인데요. 어떤가요? 아들의 작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이게 그냥 네모난 판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한준 씨가 만들어 놓은 거 자주 보세요? 간혹 보죠. 간혹 몇 가지 봤는데 처음에 가져왔던 것보다는 조금 더 세련되어지네요. 참 이거요. 이거 아주 유익하게 쓰고 있어요. 이번에 벽난로 나무 긁는 도구인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만족할 만한 길이도 쉽게 만든 건데 지금. 아니지 길이도 그렇고 이 구부러지는 각도도 그렇고 올겨울에 이걸로 아주 유익하게 잘 쓰고 있어요. 가장 편해. 예상치 못한. 아니 정말로 이건 편해. 어머니도 뭔가 보여주실 게 있다는데요. 한준 씨가 선물한 과도입니다. 이거 처음 봤을 때 진짜 감동이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뭐 허접하게 그지 없는.
어이 새를 두들겨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칼 모양 같잖아요. 칼 날도 있고. 그래서 야, 우리 아들이 이런 걸 만들었구나. 처음엔 그랬었죠. 부모에게 한준 씨는 고마운 아들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부모님이 가라는 길로 잘 걸어갔죠. 중앙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을 2년 가까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처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공무원 준비했던 것도 지 생각이 아니었는데 근데 부모 말 듣고 준비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애한테 참 힘든 일 시켰구나. 애를 너무 모르고 우리 생각대로만 했구나. 느닷없이 대장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때 울었어요. 한준이가 그 말 하면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근데 그때 그 순간은 참 힘들었는데 자식 눈물 보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별 무리 안 일으키고 그래서 무난하게 남들과는 이렇게 좀 안정적인 일을 할 수 있겠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일주일 이상 남았습니다. 일주일에서 열흘 남았습니다. 자기의 길을 가면서 아들은 표정부터 달라졌습니다. 갈 때도 하이, 올 때도 하이.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지금. 지가 행복해하니까 우리도 좋고. 상한다고 그냥 먹으라고 해가지고 보자. 야, 백마강이 유유히 흐르는 역사의 도시 부여. 여기에 전통 문화를 가르치는 한 대학이 자리해 있습니다. 한 실습실에서 망치 소리가 요란한데요. 대장일을 배우는 철물 과정 수업 시간입니다. 현대화된 대장간 시설에서 새를 두드려 물건을 만드는 학생들. 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한준 씨의 스승인 유상준 대장입니다. 벌써 4년째 객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죠. 그런데 학생들 연령대가 꽤 높아 보입니다. 나이 많이 먹은 제자들. 여기서 가장 어린 제자분이 누구예요? 이 친구인데 만 몇이야? 만한 대여섯 됐을 거요. 아니 나도 여기 와서 막내가 될 줄 몰랐어. 여기 오니까 원래 다른 과에서 막내가 아닌데 여기가 좀 네, 평균 연령이 높아요. 여기 학교에 와가지고 환갑 잔치 하셨어요. 에이 그거 그것도 바꾸더라고요. 선생님하고 나이 차가 어떻게? 쫓긴 나죠. 그래도 선보다 한 4살 정도 제가 제일 좀 나옵니다. 선생님 나이를 얼추 따라잡은 봉기 씨는 진주에서 대장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대장일을 다시 배우는 건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익히기 위해서죠. 아는 대장간이 있지만은 너무 오직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거 하나 만들어내는 게 제 목표죠. 그 정도 정신력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디자인 사무실을 이제 홍대에서 한 20년 가까이 했는데 이제 마흔이 넘어가니까 약간 좀 빠르긴 하지만 노후대책 개념. 시각 디자이너인 해표 씨는 전통 문화에 현대적 디자인을 접목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 중입니다. 전통 문화 콘텐츠를 레포츠나 관광 상품으로 개발을 했고요. 또 확장시켜 나가려고 해요. 여기 팀하고 여기 팀하고 여기. 초등학교를 졸업한 대장장이에서
대학 교수가 된 유상준 대장. 요즘은 가게 일보다 가르치는 일이 더 즐겁답니다. 와서 보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교육생들 너무 많이 저거 하고 하니까 또 열정적으로 배우려고 하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통 대장간을 재현해 놓은 야외 실습장. 이거 때리고. 예. 좋아. 야, 이광규 씨부터 때려. 그 옛날 조상들이 했던 방식 그대로 대장이를 배우는 수업입니다. 잘못 때려서 그래. 이렇게 잘못 맞아서 그래. 아이고야. 쇠매 자루가 부러지는 아찔한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 맞으니까 부러지는 거야. 예. 이게 반드시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예. 이렇게 때리니까 이게 몸을 낮춰야 되거든요, 강무에. 문을 낮추는 게 아니라 이게 손만 낮아지면 돼. 가서 이거 대장장인 봉기 씨도 처음 겪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걸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되겠습니까? 직접 산에 가서 하나 채취해와야지. 참, 그렇지 뭐. 나무박대를 주워와 즉석으로 매자루를 만드는 선생님. 망치 하나면 뚝딱뚝딱 문제가 해결됩니다. 됐어. 이 정도면 안 빠져. 손을 예. 때릴 때 이게 이렇게 말서는 이거 낮췄고 예, 알겠습니다. 예. 뻥. 예. 달군 쇠를 때려 형태를 만들어가는 매질. 나 때리는 거 때려. 들어가. 못 들어가요. 너무 빨라. 예, 너무 빨리 가고. 잘못하면 또 야하다 많이 나네. 번갈아가며 때려줘야 하는데 도저히 선생님 매질에 끼어들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아다 많이 나네. 빵. 13살부터 망치자루를 손에 들고 살아온 51년 외길 인생. 거침없는 망치질은 선생님의 인생 그 자체인 것입니다. 조용히 서서 하는데도 질리지가 않아요. 예,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마 이걸 일로 했으면 정말 재미없었을 거예요. 이 쇠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금씩 변하는 것들을 보면서 되게 기쁨을 느끼죠.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전통 대장간. 아침부터 누가 물건을 사러 올까 싶지만 수십 년 단골이 수두룩합니다. 뭐 사러 오셨어요? 칼갈로 왔죠. 지금 칼 갈잖아요. 칼 갈러 오셨어요? 네, 칼갈로 왔어요. 요거 팔러 와요. 단골로 요거 온다고. 칼 한 자루 갈아주는데 3,000원. 칼 사용량이 많은 식당에선 정기적으로 칼을 맡깁니다. 딴 데서 갈으면 여기같이 못 갈아요. 이 할머니도 네. 우리 집에 처음 올 때는 할머니 아니었었어. 별로 막 할머니 될 때인데 지금 한 15년, 20년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세월이 참 빨라요. 제일 빨라요. 우리 집 아저씨 돌아가시가 20년 다 됐는데 그동안 내가 이제 일이 갈러 다니잖아요. 나도 여기 처음 올 때 한 40 좀 넘었었는데 지금 60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금방 세월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금방 가요, 10년이. 10,000원만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물건 확인 안 하세요? 네? 물건 확인 안 해보세요? 잘 갈았는지? 아니요, 안 해봐도 돼요. 서로 믿으니까. 단골이니까. 20년 이상 단골인데 무슨 확인을 해봐요. 그냥 여기다가 바쁜 때는 그냥 놓고 가면 또 갈아서 갖다 주고 그래요. 대장간에는 지금도 훈훈한 정이 살아 있습니다. 소시하고 내끼는 이거 비싼 거고 싼 것도 있고.
이곳을 찾는 손님 중에는 먼 곳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잘 만 거죠. 강화도에서 왔는데. 강화도에서 여기까지요? 강화도에도 하나 있었는데 그 어르신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대요. 없어. 강화도 김포에도 없고 인천에도 없고. 귀하죠 이게. 아버지 이런 제품들은 기존 기성품들도 많잖아요. 못 써요 그거. 특히 또 싼 거 전부 다 중국에서 들여온 거야. 조금만 그냥 힘쓰면 용접 부위가 다 떨어져 이런 데가. 너무 크지 않나? 대장간 물건은 죄다 손으로 두들겨 만든 것. 이것도 용접 안 했네. 용접 부위가 없잖아. 그래서 좋잖아. 한번 써보면 계속 찾게 되는 이유가 있었네요. 뭐 산다며? 시대가 변하면서 손님층도 주문 상품도 다양해졌습니다. 여기서 못 만들면은 대한민국에 못 만드냐면은 이게 여기서 이게 수작업한 게 최고요. 기성으로 나오는 거는 이게 저 쓰다 보면 여기 망가져 버려요. 저 고르래가. 그래도 쓰게끔 수작업을 해준 거예요. 그래도 이게 회전이 견고하고 오래 돌려도 잘 안 망가져요. 이게 이제 철근 누크를 묶을 때 철근과 철근을 열 엮을 때 이렇게 묶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사러 이렇게 같이 오신 거예요? 네, 이제 같이 철근이라는 사람들. 이 양반은 철근 사장이에요. 대장간을 찾는 손님은 여전한데 대장일을 배우려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일이 고되고 대장장이가 되는 길은 멀기 때문이죠. 그 힘든 일에 도전장을 낸 한준 씨, 어깨너머로 배운 걸 틈틈이 연습해 봅니다. 쇠를 달구어 둥글게 만드는 건 대장장이에게 가장 기초적인 작업. 나가봐. 여기 나. 여기 이렇게 때려야지. 이렇게 때리지 말고 이렇게. 어? 그래 여기서 이래 갖고 이렇게 되잖아. 그래 일하기가 좋지. 여기서 대면서 때리고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봐. 어디가 꼬부라졌나 덜 꼬부라졌나. 어? 그지? 어. 어때? 이거 하고 이게 한번 해봐. 어? 깔끔하고 원 모양이 반듯한 스승님의 고리. 반면 망치질 흔적이 곳곳에 남은 한준 씨 작품은 언뜻 봐도 차이가 나네요. 장인의 손이 갖고 싶죠. 예. 그게 멋있잖아요. 그 일을 했다는 증거고 자기 일에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다는 증거니까 그 손이 갖고 싶죠. 장인의 손. 한준 씨가 가지고 싶은 대장님의 손. 거칠고 투박한 데다 엄지손가락은 이상해 보일 정도로 굵습니다. 한준 씨도 언젠가 이 손을 닮은 날이 찾아오겠죠. 되게 차. 새가. 대장간 뒷마당 철근을 쌓아둔 재료 창고가 있습니다. 재료가 귀했던 외환위기 시절 철근이 없어 작업을 못한 게 속상해 이렇게 쟁여둔답니다. 그런데 자꾸 볼품없는 쇠만 골라내는 한준 씨. 곡괭이 만드는 재료. 그 새 걸로 만들면 또 잘라야 되고 다 해야 되니까 그 예전에 쓰고 남은 것들 해가지고 처리하시려는 거죠. 대장님은 쓰고 남은 쇠 조각 하나도 그냥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녹슨 쇠 조각으로 어떻게 곡괭이를 만든다는 걸까요?
처음 보는 물건도 이렇게 하면 저렇게 나오겠다 하는 그런 직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경험인 거니까 그거를 배우고 싶죠. 볼품 없는 쇳덩이가 어떻게 물건이 되는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저렇게 해놓고 그대로 놔두면 저거 언제 달궈져? 어? 빨리 덮든가 뭐 어떻게든가 해야지 달궈지지. 내년에는 다 이게 상급달리로 보이지. 상급 가가지고 다 통이잖아. 쇳덩이 보기를 황금같이 하는 대장님. 그 손끝에서 시뻘건 쇳덩이는 점점 형태를 드러냅니다. 요즘은 엄청난 속도로 때려주는 매질 기계가 있어 일이 빠르고 쉬워졌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은 사람의 손이 닿아야 끝이 납니다. 작은 쇠 조각이 대장님 손에서 곡괭이로 변신하는 순간을 보고 있는 한준 씨. 아직은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한준이도 이제 어차피 이걸 배울 거면 잘 왔어요. 제대로 된 기술 있는 사람한테 배워야지 되니까. 형 같은 경우도 그 이제 친구 아버지였지만 그 어른이 대장장이로는 진짜 알아주는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한 30년, 40년 전에도 그 사람이 만든 칼 같은 거 외국에 많이 나갔어요. 야, 이마 이렇게가 여기서 왜 이렇게 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야지. 야. 때려. 계속. 얼마쯤 지나야 한준 씨도 대장장이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시작을 못해도 10년, 20년은 해야 되고 뭐 10년, 20년 한다고 다 기술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10년에 어느 정도 이제 망치질 할 수 있고 이런 것만 되는 거지 10년 했다고 해서 뭐든 다 하나 그건 아니거든. 자기가 또 이렇게 일하면서 또 배우고 느끼고 하는 거지 자기가 생전 보도 못한 것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하려면은 자기가 머리 써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라고. 자꾸 하다 보면 되는 거지 뭐. 대장일에는 교재도 없고 비법 노트도 따로 없습니다. 오직 스승 곁에서 보고 따라하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망치질부터 하나씩 배워가고 있는 한준 씨. 처음 봤을 때는 제가 매질을 못해서 조금 잘하냐? 아니요. 지금은 조금 못하고 그때는 너무 못했고. 저는 거기다 요령이 없으니까 힘으로 때리니까 더 그렇지. 이거 하고 나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힘만 쓰는 제자를 위해 스승님이 손수 시범을 보여줍니다. 요령은 그 속에서 스스로 터득해야 하죠. 영상 찍은 거예요. 저 돌려치 식은 걸 보기 힘들어요. 근데 제가 보면은 똑같은 거 같은데 뭐가 달라? 파워가 다르죠. 저게 궤도가 큰데도 정확하게 맞으니까 되잖아요. 동생 상남 씨가 찾은 곳은 주방. 세상 살기 편해졌어요 이제. 왜요? 아니 저기 가면 웬만한 거 다 있으니까 밥도 밥 안 해도 되잖아요. 점심밥을 직접 차리려나 봅니다. 오늘의 메뉴는 돼지고기 김치찌개.
이건 2% 부족한데. 부족한 2%를 채우는 건 역시 조미료입니다. 요리의 완성은 조미료가. 잘 할 줄 모르니까 집에서 한 김치에다가 고기 좀 넣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먹는 거죠 뭐. 그거 웬만하면 이렇게 하면 집에서 한 김치가 맛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 먹는 거 웬만한 거보단 나은 것 같아요. 요리에 살림까지 도맡아서 하는 자상한 상남씨. 난 집에서 라면도 안 끓이는 사람인데. 정말요? 예. 집에서 난 물도 안 떠다 먹어요. 근데 여기 나오셔서 직접 요리까지 하시는 거예요?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이거 알면 우리 마누라 이거 보면 저기 뭐야, 예? 집에서 꼼짝도 안 하면서 여기서 일한다고 뭐라 그러지. 고기 많이 먹고 일 많이 해. 가족을 챙기는 엄마의 마음처럼 고기도 김치도 푸짐하게 넣은 김치찌개. 햄구이는 한준 씨를 위한 특별 반찬입니다. 아, 어머. 손님이 올까봐 한시도 대장간을 비울 수 없다 보니 점심은 안에서 해결하는데요. 배달 음식보다 직접 만든 찌개를 다들 좋아합니다. 대장간의 풍경은 예전 그대로지만 만드는 물건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뭔데 이렇게 두꺼워요? 포크레인, 공구리가 깨고 포크레인에서 공구리 깨는 거. 공사장에서 돌이나 콘크리트를 깨는 정은 가장 많이 맡기는 물건 중 하나입니다. 하루만 써도 끝이 뭉툭해져서 거의 매일 갈아줘야 한답니다. 새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장간에서 끝을 뾰족하게 단련시켜야 재구실을 하기 때문입니다. 새거 가지고 공사장에 오면은 못 들어오게 해요. 안 파진다고. 비교해보니 정의 끝 모양이 확연히 차이가 나네요. 여기 손 담그면 엄청 좋아. 부스러져 손이. 진짜 부스러져. 이거 저기 옛날에는 옷 올른 사람들 이거 갖다가 많이 닦았어. 그 옷 올르면 이거 하면 빨리 나서 민간요법으로 이거 갖다가 많이 이거 하고 나면 가려움증이 확 가신대요. 그런 소문 때문에 쇠 담근물이 동이 나기도 했습니다. 요즘 인기인 단조 인테리어 제품까지 다양한 물건을 파는 대장간. 이게 아들 낳는 도끼인데 이제 옛날에 아들 없는 집에 이거를 3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 많은 집에서 이제 칼을 훔쳐다가 그걸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도끼를 만드는 거예요. 손님들이 도면을 가져오면은 이런 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가 크기가 얼마, 여기가 크기가 얼마, 기장이 얼마.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드는 그렇죠. 이게 뭐 전기 칼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진짜 무기잖아, 무기. 이걸로 칼 쌈해야 되겠잖아. 그 문고리 같은 것도 옛날 문고리나 조선 못쓴 문화재청이나 박물관에서, 화살촉은 방송국 사극팀에서 주문한 것들입니다. 특히 쇠를 두드려 모양을 내는 단조 인테리어 제품들은 다양한 변신이 가능해 하나의 예술 작품을 연상시키죠. 박물관에 전시 중인 갑옷 모형도 대장간에서 쇠를 두드려 만든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물건이든 잘 만들어내는 대장장이가 장인으로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정해진 레시피가 없거든요. 정해진 길도 없고 자기가 찾아가는 길이라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살았던 적이 없거든요. 다 정해진 길만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기도 한데요. 저기서 내가 두각을 보인다면 내가 탑이 될 수도 있겠구나가 될 수 있죠. 내가 한준 씨 숙소예요? 네. 숙소 치고는 조금 뭔가 특이하네. 가정집이죠. 예. 그 방 빈다고 여기서 이제 생활하시라고 좀 배려를 해주셔서 집이 머니까 이제 여기서 다니게 된 거죠. 칼 만드는 장인이 되고 싶었던 한준 씨. 뭘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대장간 영상 보고 있어요. 다른 대장간은 어떻게 만드나. 예전에 봤을 땐 그냥 마냥 신기했는데 봤던 것도 다시 보면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어떻게요? 저렇게 하면 혼날 텐데. 지금은 국내외 자료를 찾아 공부하며 새로운 분야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만드는 뭐랄까 목적이랄까 그런 게 많이 다르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실생활품이나 그런 거 위주가 많고 저쪽은 뭔가 그 예술품이랄까 그런 실제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쪽이 더 많은 것 같고. 기존에 없던 작품,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대장장이가 되는 게 그의 목표입니다. 대장장이 그 중에서도 장인이라면 대체가 안 되죠. 그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싶었죠. 대체 불가능한 장인이 되기 위해 오늘도 뜨거운 화덕 앞에서 일하는 청년.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니면 그 이상 걸릴지 모르지만 자신이 선택한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진짜 이렇게 정도 벼르세요? 네. 망치 소리도 이제는 제법 가볍고 경쾌하게 들립니다. 이렇게 작업해 놓으면 대장님이 나중에 와서 보세요? 아니요, 이건 그냥 손님이 가져가시는 거라. 대장님이 안 보고 그냥 가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거의 다 제가 한 건데요. 배운 지 겨우 1년 된 대장장이가 스스로 만든 물건을 판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처음에 그 벼러서 손님한테 팔 때 기분이 어땠어요? 조마조마했죠. 클레임 들어올까 봐. 클레임 된 적 있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는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대장님하고. 망치 소리. 때리다가 저 같은 경우는 박자를 잘 못 맞추니까 그냥 이렇게 내려놔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소리가 비죠. 대장님은요? 대장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치시다가 이런 식으로 때리면서 박자를 계속 맞추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차이를 알기에 더 열심히 노력하는 한준 씨. 저 같은 경우는 늦게 시작했으니까 대장님 같은 경력을 가지려면 제가 80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대장님 같은 대장장이가 되고 싶죠. 잘 만드는 못 본 물건이더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분이 잘 잡힌 대장장이. 차가운 쇳덩어리는 뜨거운 불과 고된 망치질을 견뎌야 단단해집니다. 쇳덩어리처럼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한준 씨. 좋은 쇠가 좋은 대장장이를 만나야 빛이 나듯 깐깐한 스승 밑에서 전설이 되고 싶은 청년의 꿈은 오늘도 불꽃처럼 뜨겁습니다.